자, 다음 내용 들어가 볼까요?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은 좀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볼링 볼 규정에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 8월 1일부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밸런스 홀이 금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오일 흡수율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밸런스 홀 설명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밸런스 홀이라는 거를 내는 이유는 옛날에 2000년도 전에는 이제 공을 훅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 막 이상한 것도 넣고 막 이렇게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불법적인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납이나 동전 막 이런 거를 넣어서 여기 무게를 넣어서 맞추려고 그 돌게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스태틱 밸런스라는 거를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무게는 1온스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걸 아예 규정을 해서 나온 게 밸런스 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밸런스 홀이라는 게 그런 무게 규정이 아닌 워낙에 코어나 커버 스탁이라는 그 재질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동전을 넣는다고 공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밸런스 홀이라는 거는 요즘은 이제 모션 홀이라고 조금 약간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네.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찾아오면은 볼러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요. USB-C 볼링 장비 및 규격위원회가 밸런스 홀이 없는 볼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태틱 밸런스 수치 조정을 지난 2018년 가을부터 도입해서 선수들이 이제 좀 차분히 순조롭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돕고는 있어요. 그래서 2018년 8월 1일부터 10파운드 이상의 볼링볼은 밸런스 홀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고 3온스의 사이드, 덤 또는 핑거 웨이트와 3온스까지 톱 또는 바텀 웨이트가 허용됐고요. 네. 다만 2020년 8월 1일까지 밸런스 홀이 있는 볼링볼 사용은 가능하지만 볼링볼 웨이트 밸런스에 대한 기존의 규정은 현재 규정인 덤, 사이드, 핑거 웨이트 1온스 그리고 탑과 버텀 웨이트 3온스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어쨌든 모든 밸런스 홀의 사용이 금지되는 거는 2020년 8월 1일이니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고 그런 밸런스 홀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프로들이 프로샵이나 뭐 장비 규격에 맞추는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앞서 월드볼링 및 각국 볼링 단체가 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가요, 이사님? 일단 2020년 8월 1일부터는 밸런스 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즉 금지가 되는데 이제 볼러들 이 볼링을 치시는 분들은 그립 용도로 최대 홀을 5개까지 뚫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근데 모든 홀이 투구할 때마다 다 그립이 들어가야 돼요. 즉 손이 다 파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파지가 안 되면은 이거를 밸런스 홀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즉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 규정이 아마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투핸드 볼러와 덤니스 계열의 볼러들이 아무래도 약간 이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투핸드나 덤니스 계열의 볼링 선수들은 그냥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 볼러들은 무조건 다 이 손바닥 쪽에 십자, 그러니까 즉 열십자의 마크를 갖다가 꼭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또 그 안에 또 생겨 있어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느냐, 이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네. 즉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의 형태의 회전 방향을 가지고 볼링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틸트를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네. 아마 그 규정을 조금 완화시키고 약간 공평하게 가기 위해서 이 USB-C에서도 좀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밸런스 홀 금지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프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밸런스 홀을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지공은 상당히 편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밸런스 홀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우리가 모션 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션 홀로 만들 수 있는 공의 더 많은 토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여지껏 했던 궤도가 완전 조금 바뀌는 그런 적응 기간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해졌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선수들이 이 모션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선수도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이 밸런스홀을 안 뚫어도 옛날처럼 어떻게 공이 모션을 생기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연구를 많이 선수들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정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사님?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 고회전 볼러, 우리가 현재 이제 RPM이 높은 네. 볼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볼링공 커버 스톡의 진화, 이 말 그대로 이제 저희 말만 따라 이제 껍데기라고 하도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커버 스톡이 굉장히 좀 진화를 많이 하다가 보고, 그리고 레인 오일의 증가, 지금 점도가 굉장히 높은 오일들이 계속 뭐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볼링 환경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이 조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레인 편차로 인해서 볼링이 스포츠 공정성을 조금 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조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레인 컨디션, 그러니까 뭐 네. 어떤 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마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내용만으로만큼도 뭐 급작한 변화를 갖다가 이 제도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갖다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우리가 제이스 멜모트나 뭐 앤서니 시몬센, 뭐 카일 드롭이라는 이런 선수들을 보고,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요즘은 볼링 코치님들이 유튜브라는 매개체에서 보통 이제 저희들끼리 말하는 유 선생님이 하는 걸 이제 보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하다가 보니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양손 볼러가 이제 좀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그 양손 볼러들의 그립을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만들어 놨다가 보니까 조금 이 투핸드 볼러들의 제한을 갖다가 좀 두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뭐 커런트 프레임처럼 약간 올림픽이나 또 공정성 이런 거에 위한 좀 제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핸드 볼러들이 볼을 이제 뚫습니다. 네. 그런데 홀을 세 개를 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세 개를 뚫어서 이쪽 부분으로 놓고 거꾸로 놓고 다시 반대로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볼링을 칠 수가 있다라는 그 선수들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까지는 현존하는 볼링에서는 허용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자, 이런 허용치 안에서 그 선수들은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그러다가 보니 원핸드 선수, 즉 뭐 김프로님처럼 RPM이 높은 이런 원핸드 선수하고 투핸드 선수하고 이 선수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볼링을 투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만들어서 코어의 축을 만들어서 구축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볼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쓰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네,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놓고 보면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그래서 있는 거죠. 그 지금 현재 대한볼링협회나 뭐 저기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볼 개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지공 때문에 그 대한볼링협회랑 그 세계 대회에서는 이 홀이 6개의 포지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펜이 6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공 하나를 뚫어 갖고 오면 6개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규정이었고, 네. 그거를 하는 거를 저같이 엄지를 끼고 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엄지도 이렇게 다 끼고 싶은데 이 홀을 많이 뚫어야 되니까 규정상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누군가가 어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USBC나 대한볼링협회도 이거는 6개로 개수 인정을 않고 아예 이 지공을 금지하겠다. 동호인들 분들은 지금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규정 때문에 저희도 홀을 안 뚫을래요 하는 거는 본인들이 점수를 전 10점씩 안 치겠어요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 네. 만약에 공식적인 생활체육은 이제 이게 적용이 되니까요. 생활체육을 나가거나 뭐 프로대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뭐 공식적인 그런 대회가 아닌 이상은 밸런스홀을 꼭 프로샵에서 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공의 성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본인의 실력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시험 나갈 때 메꾸면 되니까요. 네. 뭐 이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가지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한쪽 바퀴가 요만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바퀴는 이만해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달려갈 때 어떻게 식으로 달려갈까요?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건 좌측으로 계속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은 3온스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 규정은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과도한 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해요. 그러니 내가 적당한 훅을 만들어서 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내가 컨트롤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지는데 3온스 내로 규정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틀을 갖다가 주기도 한 거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큰 제약을 둔 거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제약이라고 위해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프로샵이라든지 뭐 이거 지공 매체를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지금 뭐 김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지공을 해주실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회전 방향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나 나름대로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틀과 그 규격을 지켜가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우리가 이런 규격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게 따르기만 하면 돼. 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도 이 규격과 이 규정을 갖다가 지켜나가면서 훨씬 더 좋은 모션을 만들어주기 위해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밸런스홀 금지와 마찬가지로 오일 흡수율도 2020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죠, 고 기자님. USBC가 지난해 레인 오일 증가에 관련돼서 향후 볼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네. 2018년 8월 1일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첫 단계를 위해서 USB-C 볼링볼 승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볼링볼을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오일 흡수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규정에 명시된 오일 흡수율은 2분 15초 이상이고 이는 또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으로 적용되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이런 변화가 왜 생길 걸까요? 뭐 진짜 이 부분은 기록을 USB-C에서 작정하고 냈어요. 네, 퍼펙트의 개수를 얘네들이 이제 세기 시작한 거예요. 몇 해마다 퍼펙트는 몇 개가 나왔고 이제 그게 과연 볼러의 영향이냐 장비의 영향이냐를 따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올림픽에 들어가기 위한 공정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내서 막 좋은 경기력을 원하는 게 아닌 장비에 의존하지 않는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내 신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 그 장비에 대한 계속 규제와 너프를 통해서 이 장비를 너무 이제 단순화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처음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시도를 했었던 게 이제 뭐 플라스틱 챔피언십이라고 네. 뭐 하드볼이라는 얘기 아시죠? 스페어볼 들으신 적 있으시죠? 스페어볼로만 모든 모르시는 거 네, 그냥 뭐 한 몇백 명의 선수가 스페어볼 하나로만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성을 만들어서 뭐 올림픽에도 제출해봤고 막 했지만 뭐 무산이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에 나오는 공들을 각 회사별로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퍼펙트의 개수가 너무 많아진 거에 탓을 공으로 간 거죠. 근데 진짜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흡수되어 있는 시간을 2분 15초로 늘렸잖아요. 원래 20초
10초만 이제 버티면 됐었는데 2분 15초로 뭐 거의 10배는 아니죠. 뭐 한 6배 정도 증가시킨 이유는 볼러가 공을 뚫고 쳤어요. 그러면 볼에 오일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서 흡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레인에 있던 오일을 볼이 흡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레인의 오일은 없어지고 볼은 오일을 흡수하니까 그만큼 마찰력은 더 적어지면서 한 자리에 칠 수 있는 확률이 뭐 기존에는 6번이었다면 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10번, 12번으로 늘어나니까 퍼펙트의 확률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레인 변화, 아까 뭐 저번 시간에 박봉주 프로님이 뭐 레인 변화가 왔던 거를 막 이렇게 했던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볼이 성능이 좋아질수록 레인 변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2분 15초라는 거를 얘네 이제 USB-C에서 적용을 하게끔 공표를 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볼 회사들은 2분 15초를 내기 위해서 되게 소프트했던 외피 재질을 조금씩 하드하게 바꾸면서 뭐 이제 오일 흡수력을 많이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너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프라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기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드디어 눈앞에 닥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선수 개개인별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그렇죠. 종합적으로 따지면 밸런스홀 금지하고 오일 흡수력 늘리고 그런 만큼 커런트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뭔가 좀 평준화를 만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거죠. 저번 시간에 했던 레인 패턴도 그렇고요. 그래서 레인은 어렵게 가되 점수는 쉽게 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 공은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 규정이 등장하기 전에 제작되었던 그 기존 볼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님? 이 기준, 그러니까 얘기한 기준들은 즉 오일 흡수율에 이제 미달되는 볼들은 네. 2022년 1월 31일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결정이 내려진 바 그걸 이제 따라야 되겠죠. 네. 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나온 볼링볼을 재생산을 2020년까지 제한한다는 거고, 요번에 사모커 왔을 때 이제 외국 선수들이랑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 생각은 어때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걔네들 이제 외국 PBA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했던 말은 뭐냐면 이미 볼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출시했어에 놀랬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그만큼 볼 회사에서 계속 신소재라는 걸 개발하고 뭐 지금 저희 나라도 로드필드에 볼 제조업체가 있고 뭐 미국에는 스톰, 콜롬, 뭐 에보나이트, 뭐 모티브, 뭐 브런스윅 모든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볼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뭐 MIT 막 이런 엄청난 뭐 옥스퍼드 막 이런 데 나온 물리학자들이 이런 외피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제도가 나오자마자 실험을 끝나고 지금 벌써 시판이 시작이 돼서 이제 동호인분들이나 선수분들은 이게 25초인지 20초인지 2분 15초인지도 모를 정도로 크게 티가 안 나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볼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볼 회사의 기량에 맡기고 좋은 볼을 선택하는 게 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요. 이 내용을 각종 볼 회사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유수한 그리고 뭐 아주 유능한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 규정에 또 회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보완을 해요. 네, 뭐 참고로 작년 정도부터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알리아스 볼 같은 경우는 탑웨이트가 굉장히 낮은 이제 볼들이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이 친구들도 분명히 이 규정이 이 규정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각종 볼 회사들은 이미 테스팅을 다 끝내고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볼링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변화가 볼링계의 미래를 위한 결정일 테니 좋은 방향
방향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